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명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여성의 일회성 관계는 정말로 우연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36세의 한 여성, 두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두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한 회사에 입사하여 꾸준히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능력 있고 신뢰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가정과 일을 병행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인턴, 천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동료들과 빠르게 친해졌고, 특히 두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두씨도 천씨의 관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천씨의 진심 어린 행동과 배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씨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귀가하던 중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순간 천씨가 나타나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두씨는 천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둘 사이에는 일회성의 관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이 관계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두씨의 남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두씨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회성 관계라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감정의 결과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감정의 혼란, 관계의 위기,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대변하는 사례죠.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왜 어떤 여성은 그 순간의 선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4가지 주요 원인을 중심으로요. 첫째는 호기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성적인 경험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적 자극이 아니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감정, 분위기, 상황에서 오는 자극에 대한 궁금증이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던 행동도 술 한 잔 혹은 우연한 분위기 하나로 흐려진 이성 속에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허기가 질 때, 뭔가 꽉 찬 느낌이 없을 때, 이 호기심은 더욱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죠. 둘째는 새로움과 자극입니다. 우리는 다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은 어느 순간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특히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 어떤 이들은 그 공허함을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로 채우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도 아직 매력 있다, 나도 누군가의 설렘이 될 수 있다는 자존감의 확인이 일회성 관계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문제는 그 짜릿함은 찰나이고 그 이후 남는 건 현실의 무게입니다. 셋째는 감정적 혹은 경제적 이유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일회성 관계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에 지쳐 있는 경우, 혹은 이혼,
이별 후의 정서적 공허함,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런 틈을 타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 사람은 마치 전부를 이해해 줄 존재처럼 느껴지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목적이 일회성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선택이 옳다 할 순 없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넷째는 무지와 오해입니다. 인터넷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지옥이야 같은 말들이 무분별하게 퍼지며 일회성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들은 자극이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채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관계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관계는 더더욱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일회성 관계가 단지 우연이라 치부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감정, 상황, 마음의 결핍이 겹쳐져 있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왔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애초에 바람 피우려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함께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면 그 틈을 누군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안전한가요? 혹시 서로의 감정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연애든 결혼이든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만 여기고 방치하면 결국 관계는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후회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현실로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관계 안에서의 감정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불만인지, 나는 어떤 부분이 외로운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예방이 됩니다. 대부분의 위기는 대화 부족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 그 욕구가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혹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을 아주 능숙하게 포장합니다. 칭찬, 관심, 배려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 본질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감정의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은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관계를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참고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쩌면 이런 노력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맞춰가고 이해하려는 과정이 결국은 진짜 사랑을 만들어가는 길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계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신가요? 혹시 그 행복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붙잡아야 할 순간일지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애 초기 호감 신호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눠요. 관계의 위기. 사실 이 말 자체가 뭔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남편. 대화는 줄고 함께 있는 시간에도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죠. 처음엔 바쁘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 마음에 묘한 틈이 생겨요.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존재지? 우린 부부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 늘 웃으며 다가오는 후배가 있어요. 말도 잘 들어주고 작은 일에도 칭찬을 해줍니다. 집에선 못 느끼는 감정이죠. 처음엔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그가 보내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처음부터 바람을 피우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정신적인 허기,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게 사소한 계기를 통해 감정으로 발전하고 그 감정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관계가 의도적이라기보다 누적된 감정의 폭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전에 그 누적을 막아야 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정서적 리셋입니다. 정서적 리셋이란 뭐냐면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관계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나? 내 마음 속에 어떤 공허함이 있는가? 최근에 나를 설레게 한 게 있다면 그건 왜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이건 결코 자책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과정이에요. 이런 리셋이 없으면 우린 쉽게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기대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누군가의 사소한 기분 전환용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은밀한 감정 소비 대상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잃는 순간 어떤 감정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어요. 오히려 그 감정이 우리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일회성 관계의 끝은 대개 씁쓸한 후회로 마무리됩니다. 관계가 들통났을 때 돌아오는 건 배신의 낙인, 그리고 무너진 신뢰죠. 가장 아끼던 사람의 눈에서 실망을 보는 순간, 그제야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감정이 흔들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더 늦기 전에 정리해 보세요. 그게 당신과 당신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솔루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솔루션. 배우자와의 대화를 목표로 하지 말고 과정으로 생각하기. 보통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변해요. 또 뭐가 불만인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해결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는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로 감정을 조금씩 풀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 스스로를 위한 작은 습관 만들기. 자존감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위해
하루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조금씩 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마음의 체력을 키우는 지름길이에요. 체력이 없으면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거든요. 세 번째 솔루션. 관계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기. 가끔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문제를 못 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멀리서 제3자의 시선으로 지금의 관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상황이 내 친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나는 뭐라고 조언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해결책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지만 무시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실천들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 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네라면 지금의 관계는 분명 지켜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무겁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그저 한 편의 콘텐츠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참 괜찮아 보이던 여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감정이 틀어지고 말았던 경험 말이에요. 분명 처음엔 다정하고 믿음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녀가 누구랑 연락하는지도 신경 쓰이고 자꾸만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집착일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 있었던 걸까요? 요즘 연애 어렵다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훨씬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열려있고 솔직한 사랑을 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자유로움을 핑계로 감정을 너무 쉽게 흘려보내기도 하죠. 오늘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어떤 여자가 사생활이 복잡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네 가지 단서에 대해서예요. 이걸 알면요, 그냥 느낌만으로 여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 여자는 나에게 진심일까? 아니면 잠깐 장난처럼 생각하는 걸까? 를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그녀의 옷차림이에요. 옷이 날개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이죠. 어떤 여자가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는지, 아니면 너무 과하게 노출이 많고 시선을 끄는 스타일인지,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물론 요즘은 패션이 다양하니까 꼭 보수적으로 입는다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입는 거예요. 특히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 앞에서만 유난히 야하게 입는 여자는요, 조금 조심해야 해요. 왜냐면 그 옷차림 뒤에 숨겨진 시선, 받고 싶다는 심리가 연애에 진정성이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남자 앞에서 자꾸만 연약한 척하는 여자예요. 이거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평소엔 강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남자만 나타나면 갑자기 이거 못해, 이거 무서워 하면서 여성스러움을 과하게 어필하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약한 면을 보일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걸 누구 앞에서나 모든 남자한테 반복하는 경우예요. 이건 분명 의도적인 행동이고
여러 남자에게 동시에 감정을 흘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아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선 엄청 쿨하고 추진력 있는 여자였지만 남자들 앞에선 180도 달라졌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약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결국 남자들이 줄줄이 엮였고 그녀의 사생활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세 번째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어요. 바로 남자랑 있을 때 너무 노골적인 농담을 자주 하는 여자예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해요. 웃으면서 하는 농담이라 하더라도 자꾸만 성적인 얘기로 흘러가고 분위기를 묘하게 만드는 여자는요.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가끔은 그런 농담이 유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면요. 이 여자는 관계의 경계를 넘을 준비가 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그 농담이 처음 만난 사람이나 가까워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주 나오는 경우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그런 걸로 자신을 어필하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조금 외모가 되는 여자들 중에 자꾸만 남자한테 관심 받는 걸 즐기는 유형이에요. 주변에 항상 남자가 많은 여자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자들이 자꾸 들이대라고 말하는 여자들. 그 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녀가 그런 관심을 즐기느냐는 거예요. 관심을 즐기는 여성은 보통 그 관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행동해요. 연락도 애매하게 끊지 않고 애매하게 대답하고 애매하게 기대게 만들죠.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관계를 정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엔 늘 여러 남자가 있고 그중 누군가 하나쯤은 늘 특별한 존재로 대기 중인 상태가 되죠. 이런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요. 정말 감정 소모가 커요. 사랑인지 혼란인지 구분도 안 되고 늘 불안하게 연애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여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행동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단지 오늘 한번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 여자는 사생활이 복잡해 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성급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이런 특징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 관계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애는요, 겉으로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행동과 태도를 믿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달콤해도 행동이 진심이 아니면 오래 가지 못해요. 반대로 말이 서툴러도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지면 그건 진짜예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연애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사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 모습이 진심이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자상해 보여도 속으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연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항상 이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게 전부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녀가 늘 주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그건 분명히 경계선이 흐릿한 사람이에요. 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여러 명에게 동시에 설레는 말을 던지고 애매한 눈빛을 보내고 이건 진짜 위험한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연애는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여자에게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나부터 냉정해지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해요. 지금 내가 혼자만 감정을 쏟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녀도 같은 무게로 감정을 주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예요. 너무 불안한 연애를 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다른 남자들과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게 조금 불편해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반응을 보면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거든요. 만약 내가 뭘 잘못했어 라며 회피하거나 그건 내 자유야 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 관계는 오래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든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미 진심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녀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연애 초반에 내가 사랑을 줘서 바꿔볼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자기 사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그게 훨씬 건강한 연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촉 같은 거, 그거 진짜 잘 맞는 경우 많거든요. 내가 뭔가 불편하고 꺼림칙하다면 그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 감정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연애는요, 결국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을 바꿔서 나한테 맞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 그래야 내 감정도 내 시간도 덜 상처받아요. 사생활이 복잡한 여자를 피해야 한다는 말은 꼭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그만큼 내가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지하게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그녀는 그저 자유롭게 즐기고 싶어 한다면 그건 결국 엇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신호 꼭 기억해 두세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반복되는 행동과 패턴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 안에 그녀의 진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사랑은요, 누구나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고 상처받고 울고불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남자의 진심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주제니까요.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